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복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좀 안 좋았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해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보합권이긴 한데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예, 계속 좀 10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 아래, 코스피는 3000포인트 아래로 좀 떨어지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는 맘대로 안 되겠지만. 일단은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그 해저 케이블 공장 증설 계획이 있죠. 어, 오늘은 이제 모멘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하락과 상승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좀 답답하고. 근데 대한전선 원래 답답한 종목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오전이라서 지금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는데 일단 다시 매수세로 바뀔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매도세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간에 외국인이 계속 매집량이 계속 한 달 동향으로 봤을 때 제일 많기 때문에 크게 일단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결국에는 내 주가 움직임이 그러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얼마 하냐, 얼만큼 매도하냐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되겠다.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한전선 기존에 수주 일단은 이슈가 있었죠. 호반그룹이 인수했다. 이 기대감은 이미 재료가 소멸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반그룹이 인수해서 변화되는 대한전선이 어떤 게 있냐? 우선적으로는 해저 케이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구축한다. 여기에서 디테일적인 거 이렇게만 그냥 하면은 사실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뭐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선적으로는 해저 케이블 공장 증설 계획이 있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420억 원 수주 요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슈가 있는 거죠. 2028년까지 수주를 했고 미국 수주고 1,900억 원 달성.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모멘텀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현금 매출이 얼마나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이 유동성 확보된 게 얘네가 증설한 거에 얼마나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강행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인프라 법안 통과 기대감이 생겼죠. 바이든 인프라 법안 통과 기대감. 왜냐하면 이거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한전선이 거의 매출액의 대부분이 미국이죠, 미국. 미국 수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매출액을 많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프라 지출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가 된다. 이게 어떤 거냐? 유럽행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금 미 대중을 향해 초당적 인프라 법안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대한전선과 관련이 있냐라고 한번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이날 뉴저지 교통정비죠. 교통정비 전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그래서 교통정비 단지를 찾아 미국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재건하자라며 인프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통과 여론전이 펼쳐졌다라고 하고요. 미 의회에는 바이든 대통령 역점 사업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이 장기 계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류 중이라다라는 건 아직 뭔가 정확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2곳의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우월한 인프라를 갖췄고 중국은 1시간에 230마일을 달리는 열차를 보유했다라고 개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설에서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담긴 교량 및 철도 등 노후시설 재건의 중요성이 거론했다. 노후시설 재건의 중요성, 교량 및 철도 다 전선 들어가죠. 전선. 그래서 나라 전역에서 4만 5천 개 교량이 황폐해야 됐다. 그들 중 일부는 위험할 정도라면 17만 3천 마일의 도로는 상태가 좋지 않다. 결국에는 이 토목
이거는 건축에는 토목 쪽이죠. 건축하고 이제 건설에는 건축하고 토목이 있어요. 요거 이런 공사는 토목공사라고 해요. 그러면 토목공사에 대한전선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전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전력을 공급망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 재건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왜냐면은 대한전선이 뭐 전선이나 이런 게 노후화가 되면 이런 것도 다시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미국이 이런 바이든이 법안을 어쨌든 간에 통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내 노후화된 전선의 교체가 진행될 전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케이블 수요도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전선 호반 산업에 매각된 이후 해저 케이블, 광 케이블 사업을 필두로 실적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국내 전선 시장에서 LS전선이 약 60%, 대한전선이 20% 시장 점유율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전선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모멘텀이 작용을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모멘텀은 딱 요 정도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사업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해저 케이블 공장 증설 계획 그리고 캘리포니아 420원 2028년까지 수주 그리고 미국 수주고 1,900억 원 달성 그리고 바이든 인프라 법안 통과 기대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통과를 하게 되면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적 기대감 때문에 더 크죠. 왜냐면은 재료가 소멸되면은 기대감이 없으면은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는데 악재로 작용해서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어요. 더 큰 게 실적 기대감인 거죠. 이 정도면 실적이 이 정도는 확실히 나와주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차트는 일단은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긴 해요. 지금 외국인 기관계 매집이 최근 사이에 계속 발생을 하였죠. 그리고 연기금에서 조금씩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단가 부분 있죠. 215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내가 이거 박앤세일이다. 박앤세일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떨어지더라도 아 이거 박앤세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아래에서 매집을 하면은 더 좋은 평단가도 더 낮춰지고 결국에는 상승을 할 때 지금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봐요. 즉 여기서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아주 긴 시간 지금 6개월 가량 조정을 받고 있어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가서 1년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얘네가 세워놓은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년까지 끌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으니까 믿고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이 또 상승했어요. 구리 가격. 근데 제가 이거를 한 가지 예시를 드렸죠.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떠한 구리는 일단은 그 대한전선이 꼭 필요한 자재죠. 그 나선이나 아니면은 구리 이런 부분들은 대한전선에서 꼭 필요한 자재인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악재와 호재로 나뉘어요. 호재 뭐가 있냐? 이거를 고객사한테 전가한다. 이러면 호재예요. 왜냐하면 얘네한테 그 매출액은 크게 찍었어도 갑자기 이거 조선주 같은 경우에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악재 다 반영이 됐죠. 그래서 크게 적자 봤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얘네도 이제 장기적인 계약이 많잖아요. 전선 관련주도. 근데 만약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고객사한테 전가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매출액은 크지만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본다. 그럼 악재로 될 거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호재죠. 악재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호재는 고객사한테 전가한다. 그럼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전혀 반영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분으로 나뉘는데 대한전선 이 호재로 좀 호재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조금 더 모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3,000원 부근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렸는데요. 내일도 또 마찬가지로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